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살짝 걱정이 생기는 그런 주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은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피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와서 2400 라인에서 현재 멈춰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증시가 살짝 반등할 때 2400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2400을 뚫고 올라가는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일단 다음 주에 바로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까지 살짝 하락했다가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 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어느덧 6만전자를 넘어서 6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기름들이 차트를 딱 보다시피 쭉쭉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티는 흐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이 밀려나지 않게 저점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매수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한다는 거. 최근 들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코스피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가, 그 말인즉슨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지 말지 그거를 아시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이제 조금 올랐다고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손절할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느덧 800선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61선과 121선은 아직까지 둘 다 앞에 남겨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야, 이 정도면 진짜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나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쭉쭉쭉 들어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연기금은 조금은 매도를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환율이죠, 환율. 자, 얼마 전에 1350원 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환율이 지금은 소폭 하락해 1310원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하락 추세를 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예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WTI라고 볼 수 있겠죠. 130, 150 여기까지 간다, 그런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그때가 고점이었고 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이런 식으로 1250원까지 급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외국인의 매수를 조금 기대하면서 야, 이거 7만전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분명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은 1310원, 그리고 WTI는 9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일단 선물은 외국인이 이때까지 매수했던 물량을 전부 다 팔아치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은 거의 보합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쉽다, 지금 현재 증시가 한 8%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이 추가 상승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선물과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옵션,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량을 늘리는 걸 체크할 수 있고, 풋옵션은 매도량은 늘리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깔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상방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우 0.4%, 나스닥 1.8%, S&P 500
때문에 0.9%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만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금요일날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스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완전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9%나 폭락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야 이거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무려 1.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스냅이 쇼크가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메타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친구들이 당장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 뒤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야 이 친구들도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메타 알파벳 이런 친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스냅처럼 쇼크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또 전저점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적 선방을 당연히 해낼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 꽤나 올라왔죠. 11,250 여기까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덧 12,500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소폭 하락해서 걱정이 조금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야 뭐 이 정도 오르다 보면은 이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0.5% 정도 그 정도 하락하고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냅의 폭풍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1분기에 이미 난리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냅에 난리가 났는데도 1.몇% 하락으로 큰 하락이 아닌 걸 봤을 때는 이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한 한 주입니다. FMCA,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방향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분들 이번 주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매수상위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크래프톤, 삼성 SDI, 네이버, 이마트,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대한항공, LG엔솔 이렇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HMM, 네이버, KT, 현대모비스, 기아, LNF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곱버스, LG엔솔, 삼성전자, OCI, SK텔레콤, 타차전, 솔루스 첨단소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금융지주, 루닛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일이 또 있었죠. 일단 월요일부터는 반도체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그때 TSMC의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한 훈풍에 전세계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도 호재가 하나 생겼는데요. 휴대폰 면세 한도를 $600에서 $800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갑자기 애플에서 악재가 하나 나왔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과 지출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증시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하루 하락하고 또다시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목요일입니다. 머스크가 코인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가진 거에 75%나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머스크가 코인을 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투자한 코인러분들은 조금은 당황스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테슬라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테슬라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나왔죠. 역대 최고치가 나와서 최근 들어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분기에도 역대 최고치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ECB에서 11년 만에 금리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금리 상승이 빅스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TPI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뭔가 봤더니 이탈리아처럼 조금 약한 아이들 부채 위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사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주일정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국거래소 유망산업 4대 테마지수 발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차세대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이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이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FOMC가 열립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75bp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월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은 동시에 중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죠. 합법적으로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LG엔솔 의무 확약이 해제가 됩니다. LG엔솔 주주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폴란드와 방산 수출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방산 관련주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이 있다고 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영화 한산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0만 영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저 기리스는 당장 당일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공모주, 밑에는 증시 일정, 아래는 보호예수,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기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찍었는데 혹시나 좀 안 보인다면은 아래 보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카카오뷰에 들어가시면은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 당연히 양봉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